이게 실화라고 중국은 왜 이럴까? 기준금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했습니다. 다시 동결시켰어요. LPR이라고 하는 우대금리를 말하거든요. LPR이. 예, 이 우대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은행 간의 금리가 MLF예요. 이 MLF에다 가산 금리를 붙이는 것이 LPR이거든요. 예. 그런데 MLF 은행 간의 금리가 우리 같은 경우 콜금리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은행 간의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요. LPR이라는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도 동결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충격으로 봅니다. 지금 2024년 1월에 3.45%거든요. 그러면 작년 8월에 3.45%가 계속 동결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시작을 해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6개월째 동결인 거죠. 6개월째. 이게 LPR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기준금리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게다가 말입니다. 1년 만기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게 3.45입니다. 그런데 5년 만기 또 마찬가지 4.20으로 동결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결이 되니까 시장에서는요. 중국을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왜 저들은 디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준금리는 동결하지 디플레이션이 저성장 저물가잖아요. 저성장 저물가만 돈을 풀어서 소비를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결을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이 뭘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시장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동결을 시키는 것 오죽했으면 외국인들까지 이게 실화일까? 실화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외환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외환에 대한 무서움. 왜냐 하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1월 22일 현재 7.1929 위안입니다. 달러당.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가 3.45%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가 더 커지겠죠. 금리차가 더 커지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사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산다는 뜻은 여러분 결국은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더 많은 위안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위안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7.1929 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입니다. 작년 9월 8일에 7.3430 위안까지 올라갔을 때가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잡혀요. 1월 22일에 7.1929 위안까지 올라가니까 중국 금융당국도 저는 다 싹 쫄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말입니다. 중국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미중 충돌에 대한 어떤 전쟁도 있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주택 가격 지수도 마이너스 0.45까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의 내수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동산은 이미 망가져서 중국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소비를 안 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생산자 물가 역시 마이너스거든요. 12월에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 말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2024년도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또 물가가 저성장으로 간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이 5.2% 성장했다는데 그 성장한 거 사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5.2% 성장했다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정상인데 분양까지 하지 않으니까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는 5% 안팎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4% 중후반 이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중국이 금리를 인하 안 할 거냐? 결국은 중국은 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고는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인하를 할 거냐? 지금 시장의 전망은요 결국 1분기 내에 그러면 1월 달에 안 했으니까 2월이나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 시점에 맞춰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이야기하는 시점 앞서서 아마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도 막고 중국의 내수도 살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 투자하지 말아요. 중국에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지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표가 믿을 수 없는 나라에 투자하는 건 이것은 유행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라고 봅니다. 유행을 바라고. 사실 말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자 지표가 작년 6월까지 나오고요. 7월부터는 발표도 안 했습니다. 6월이 21.3%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14.9%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러면 믿을 수 있지만 21.3%가 넘는 실업률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14.9%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취준생을 다 뺀 거예요. 취준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준생, 중학교 졸업하고 취준생, 대학교 졸업하고 취준생을 다 뺀 겁니다. 취준생을 빼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말입니다. 지표에 왜곡이 오죠. 저는 그 지표의 왜곡이 결국 시장의 신뢰의 어떤 하락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오죽했으면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게 실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동결한 걸 두고 당연히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리지 않으니까 시장의 실망감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당분간 지표가 실질적으로 좀 좋아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표가 나쁠 때는요. 중국 공산당이 지표 조작하거든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갈 때는요. 호경기가 시작이 될 때 중국 시장에 투자를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지표도 불명확한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말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